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126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조은재입니다. 최근 원주시의회에서는 갑작스러운 정계 개편이 일어났죠.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탈당 사태가 벌어졌고 급기야는 여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여대 야소 구도가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소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엉겁결에 다수당이 됐죠. 그리고 국민의힘 탈당파가 만든 교섭단체 맑은 정치 보수연합과 함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습니다. 야당이 단숨에 전국 주도권을 휘어잡는 전반기만 하더라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한 시민분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일련의 사태를 언론 보도로 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지만 실제 내막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사태를 의회 안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다수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실동은 지금입니다.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민주당은 어쩌다 갑자기 다수당이 됐는지 그리고 여소야대 구도로 바뀐 후반기 원주시의회는 어떻게 흘러갈지 다수당 원내 사령탑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손준기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손준기입니다. 네. 작년 말에는 사실 그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야당 저격수로 활약하는 초선 의원으로 모셨었는데 어느새 지금은 원내대표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맡게 되신 거예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이제 뭐 경선 과정도 거치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맡게 됐습니다. 원래 욕심이 좀 있으셨나요? 뭐 욕심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네.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국회는 한 3선 정도 하시면 이제 원내대표를 맡고 이렇게 중진 분들이 좀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의회는 이렇게 초선 분들이 좀 맡는 게 좀 일반적인가 봐요. 중진 분들이 아마 상임위원장이나 보통은. 부의장을 도전하시다 보니 이제 초선에서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이런 원내대표가 권한이 좀 막강해졌잖아요. 작년에 그 교수단체 쪽 운영 조례가 통과하면서 작년 말에 지방의회 원내대표도 권한이 좀 제법 세졌다고 하는데 더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교섭단체만의 이제 또 업무 추진비도 따로 또 생기면서 뭐 좀 많은 권한이 생긴 것 같은데 아직은 체감하진 못합니다. 이제 후반기가 좀 네. 개헌하고 본격적으로 하면은 네. 또 역할에 대해서 또 실감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기와 같은 활약을 좀 후반기에도 또 막중한 권한과 함께 좀 기대를 해보고요.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의힘은 내분과 이제 탈당 이 벌어졌고 여대 야소가 붕괴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는 그 외부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뭐랄까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운이 좋았다. 네. 어떤 점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안에 그 탈당파와 이제 10명의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셨었고 10명과 이제 3명으로 네, 좀 이제 다수파로 나눠졌죠 중간에.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쩌다 보니 눈 떠보니 갑자기 이제 거대 여당이 되었다. 네, 거대 야당이 되었다. 엉겁결에 진짜 말 그대로 다수당이 네. 된 거잖아요. 예, 갑자기 맞습니다. 눈 떠보니 그런 일.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뭐 우리가 뭐 한 건 없고 여당에서 알아서 약간 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네. 엉겁결에 우리가 좀 어부지리로 다수당이 된 상황. 그래서 운이 좋았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은 이 과정이 근데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뭔가 함께 손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탈당파 조용기, 김학배, 조용석 의원과 민주당이 뭐 야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가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김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단이 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제 과태료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원안은 20일로 올라왔었는데 본회의에서 이제 의원님이 아마 발의를 하셨죠. 그 징계 수정안을. 그래서 10일로 열흘로 이제 감경하는 안에 대해서 협력하는 조건으로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탈당파를 밀어주기로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주장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 징계가 실제로 감경되기도 했고 의장단 선거에서 탈당파와 민주당이 또 이기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밑에서 좀 협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렇게 야합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조금 저는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도 의문인가요 좀? 그 애초에 처음에 저도 이제 윤리특위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리특위에 들어가기 전에도 당시 이제 주창희 그 의원님께서도 와가지고 뭐 15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미리 얘기를 했었고 의장 후보이기도 했던 조창희 의원이 예. 바로 전날에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의장은 나간다. 열심히 하시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윤리특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원래 7명이지 않습니까? 윤리특위 위원이요. 네, 7명에서 4분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 그 다음에 3명이 민주당 의원인데 여대야수 구조였죠 당시에. 예. 그 4분이 이제 박한근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이병기 의원님, 그리고 주창희 의원님. 요 4분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회의를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또 나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들어오시고. 아 뭔가 이제 여당끼리 회의가 계속 있었던 거군요. 저희는 배제하고요. 네. 그렇게 오더니 20일로 결정이 났다. 갑자기 그 전날까지만 해도 15일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의를 했죠. 20일이면 지금 의장단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20일의 징계 기간이면 의장단 선거에 참여를 못하게 되죠. 김지현 의원은. 예, 애매한 거예요. 30일도 아니고 그렇죠. 15일도 아니고 20일이라는 게. 콕 집어서.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 열흘을 하더라도 네. 똑같으니까 징계를. 아니면 징계 자체를 사실 이게 12월 달에 이제 징계안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면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언제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콕 집어서 6월 달에 하냐. 그런 거예요. 행감하고 의장단 선거랑 좀 중요한 일정이 있는 하필 이때 그러니까 미루다가 이때 징계를 한 거 시점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네,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의장단 선거를 위해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이 윤리특위를 연 게 아닌가. 저희는 이런 의혹을 감출 수가 없었고. 민주당 쪽은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좀 타이밍이기는 했죠. 더군다나 이제 당시 그 4분이 조창희 의원님은 의장, 그 다음에 그 위원장이셨던 박한근 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황정순 의원님은 문화도시위원장, 이병규 의원님은 산업경제위원장. 전부 다들 위원장 자리에 물망에 오르셨던 분이에요. 네. 그럼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7분이서 뭐 회의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회의를 하고 저희는 어떠한 일말에 뭐 저희는 소리 없는 메아리만 쳤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늘 지적하는 정회 때 자꾸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좀 정하는 문화 이런 게 그러니까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뭔가 논박이 오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그것도 여당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뭔가 의논을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정회를 하고 여야가 이제 극한으로 대립해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때 윤리특위원회는 그냥 여당 주도로 여당이 4명이서 나가서 문장구구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나와서 결론을 얘기를 해주고 그럼 저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냥 여당이 자기들끼리 정한 걸 숫자로 밀어붙이겠다 딱 이 구도였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항의하니까 그럼 30일 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그냥 20일 줄까요? 30일 줄까요? 네. 뭐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무슨 거래를 그러니까 하듯이. 저희는 거의 뭐 윤리특위에서 농락당하듯이 이제 올라간 거였었어요. 너무 일단 화가 그런 나고 과정이 하나 있었군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회의 때 상정을 시켜가지고 윤리특위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수정 발의안을 냈죠. 열흘로 이제 감경한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모든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과정 자체가. 어차피 과정 자체도 그렇고 20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우리가 기본적인 투표권 자체를 보장하는 행위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행감을 못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이재용 의장님이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 이후에 표결로 해가지고 나온 거는 비밀 투표입니다. 네. 이 징계안에 대한. 네. 징계안에 대한 것도 비밀 투표고 사실상 우리 당 안에 이제 김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서로 다들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당 내에 어느 정도의 내분이나 이런 걸로 비춰봐가지고는 누구나 다 100% 이거에 동의를 하고 하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뭐 부의장 선거나 아니면은 문화도시위원장 선거에서도 100% 저희 당이 다 찍지 않는 걸 밀어봐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사실 14표라는 표결 결과가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14표로 10일로 이제 됐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 징계가 좀 과하다라는 입장이었고 기본적으로 20일이 나온 거는 그 맞습니다. 사안에 비춰봐도 좀 과했고 네. 그리고 윤리특위의 이제 진행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당 주도로 그냥 마치 야당은 들러리처럼 세워서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흘로 감경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밀 투표를 붙였는데 이제 14표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 시의회는 여당이 13석, 야당이 11석이었으니까 이탈표가 적어도 한 3석 나왔던 거죠. 야당이 전부 이제 감경안에 동의를 했다고 치면은 모르는 거지만 그거는 모르죠. 한 4표, 5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이탈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죠. 분명한 이탈표가 몇 표 나오기는 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고. 네. 그 일련의 과정에서는 모르겠지만 이탈표가 나왔었던 거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던가 이거를 어떤 의장 선출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하게 이게 그 사실 그 사건 자체도 뭐 수천만 원의 어떠한 그 돌잔치 그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2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40만 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축하해줘야 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징계가 이렇게 착수된 것도 좀 과한 면이 있다. 좀 과하죠. 예. 그 저희가 볼 수 있는 윤리특위에 들어가면 윤리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회의록에 거기 계신 이제 그 변호사나 이제 교수님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 윤리자문위원회는 그 윤리특위의 어떤 양형에 대해서 자문해준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 전문가들이 회의록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애초에 딱 피자마자 이거를 왜 징계를 주냐. 외부 이게 징계 전문가들조차. 사유가 되냐. 그래서 쭉 나오다가 외부 전문가들이 일단 최소 기준이 이제 출석 정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사안이니 30일도 너무 과하고 15일 정도로 해서 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들도 아마 이 의장단 투표나 이런 것들에 그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셨나 봐요. 네.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었고 사실 그 이후에 유호연 문화도시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에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저기 제명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비춰봐선 제명까지 나올 정도였군요. 회의록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상정도 안 시키고. 네. 그거는 결국에 마지막에 회의록 결과에서는 유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검찰에서 뭐 어떤 판단이 나올 거니까 그 이후에 지켜보자. 네.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유호연 의원에 대한 징계도 얘기해 주신 거죠 지금은? 네, 두 가지 건이 원래 상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건은 40만 원 과태료 받은 거에 대해서 김지현 의원에 대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내릴까 하는데도 뭐 윤리자문위원회 회의록 안에서도 뭐 이런 부분도 아마 그 정보공개 요청하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보시면 되게
어이없어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습니다.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김지현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징계할 사안인가 싶은 의문도 있었고 네. 어쨌든 하더라도 뭐 최대 15일 정도 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시에 2개가 올라갔다고 했던 게 또 하나가 이제 유호연 문화주위원장에 대한 이제 선거법 위반 네. 혐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징계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네. 해놨다. 그러니까 좀 상반된 어쨌든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이 자문위에서도.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윤리특위에는 김지현 의원만 올라가서 좀 야당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당한 징계가 나왔고 네. 그게 좀 이제 사태에 좀 발단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 일련의 과정들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하고 최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설득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14표, 10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게 부당하다라고 설명한 게 이제 전체 의원들한테 어쨌든 먹혀 들었으니까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거지 네. 무슨 사전에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고 뭐 야합을 한 건 아니다 이런 네. 입장이신 거잖아요. 당시 거래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었고 사실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의장을 주냐 마냐 부의장을 과연 우리가 부의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딱히 그런 것들은 없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모양새 자체는 그 어쨌든 여당이 의심을 가질 만한 모양새가 되기는 했잖아요. 그 그렇죠. 뭔가 탈당파와 민주당이 마치 손을 잡고 징계도 감경이 되고 이게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간 이제 느낌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물 밑에서는 어쨌든 뭐 그런 접촉은 지금 없었다고 이제 분명히 좀 확인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물 밑에서 그런 건 없었고 이후에 그 징계안이 끝난 후에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성명서를 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뭐 야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야합이다 하면서 이제 3명을 몰고 가면서 사실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마련해주고 몰아붙이고 해야지 되는데 이제 출구 전략이 없죠. 그 3분은 그 3분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였는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제 3명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면서 이 3명이 이탈표고 뭔가 배신자니까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퇴로라에 막아버린 꼴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제명을 시켜야 된다까지 나오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팔짱 끼고 구경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되는 거지? 싸우나 보다. 갑자기 4분 일어났나 보다. 저분들이 이렇게 되지.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야합이라 그래서 어떤 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제공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 입장은 똑같았어요. 처음에 이제 부의장을 저희가 후보로 내도 되냐 안 되냐 아니면 뭐 상임위원장을 후보로 내도 되냐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가 원내대표를 해도 막내 의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권하름 의원님 빼면 막내 의원인데 제 의원님한테 얘 누구 찍으세요? 누구 뽑으세요? 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뭐 자율투표로 자율투표인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심영희 원내대표님께서도 조창희 의원님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냐? 저희는 당 이름이 민주당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의장에 저희 후보를 내지 않겠다. 네. 이게 그러면은 어차피 국민의힘도 어차피 이런 게 물밑에서 다 오고 가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심영리 원내대표도 뭐 조창희 의장 후보를 좀 찍어줄 수 있냐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럼 의장 후보 안 내는 식으로 뭐 일단은 구도는 그렇게 만들겠다. 약간 이렇게 답했던 거고 원래 일상적으로 의회에서 원구성을 두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당 후보 A 후보라는 사람이 나왔고 저쪽 당에서 B 후보라는 사람이 갑자기 경선이 붙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우리 당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탈표 생기면은 국민의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후보 자체를 원천 안 내겠다 하면 그러면은 우리 당 후보가 나가서 찬반 투표로 되니까는 서로 부드럽게 되잖아요. 사실 그거를 저는 요청을 했었던 건데 뭐 우리 당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A 후보가 나오니 여기에다가 무조건 몰표를 줘라. 오히려 이런 게 야합 아닌가요? 그러니까 표를 아예 이건 달라는 문제는 거니까. 이건 표를 달라는 우리의 표를 달라. 이거는 오히려 상식적으로 야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모른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A 후보가 어떤 위원장에 딱 나왔을 때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우리 후보를 100% 다 찍지는 않거든요. 네. 그거를 또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서로 당에 대한 예우를 벗어난 게 아닌가. 이거야말로 야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맑은정치보수연합 사이에 뭐 그런 얘기가 오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부터도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은 또 아닌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원래 일상적으로 네. 그런 원구성을 할 때 협상 제안이나 이런 게 오고 가는 거니까 지금 봤을 때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만 여기서 많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의장 선거를 딱 하기 전에 이제 심영미 원내대표님께서 이제 같이 원내회의 대표 회의를 하자. 그래서 둘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는데 처음에 이제 손 의원님네 이제 민주당에 부의장을 주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을 주겠다. 주겠다? 근데 예.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해보고 저희도 상임위원장을 요구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상임위원장을 어떤 걸 요구할지는 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부의장은 저희가 감사히 받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부의장에 대해서 밑에 내려가가지고 저희가 그 치열하게 투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광문군 의원님이 선출이 돼가지고 부의장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됐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부의장은 저희가 강문군 의원님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의회 사무국에 누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 모 의원님께서. 네. 그래갖고 저희 사무국에 물어봤죠. 뭐 무슨 일 있냐. 뭐 되게 바쁘시더라. 보니까. 저희 김지현 김혁성 의원에 대해서 제명의권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왜요? 그 당시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 공유재산권을 저기 이재용 의장님이 이제 강제로 상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당시에. 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는데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네. 상정을 시켰다 당시 이제 이재용 의장이.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김지현, 김혁성 의원님 외 몇 명 해가지고 그 이재용 의장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발 사건이 있었었어요. 저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의장을 고발한 사건이었죠. 네,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이제 저희가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의장님과 어느 정도 협조도 구했었어. 고발하겠다는 걸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런 사안으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해당 변호사비나 이런 것들도 뭐 본인들 자비로 다 됐어요. 네. 의원들이. 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문제 삼아 가지고 갑자기 지금 제명의권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의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지금 제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동료 의원을 고발했다. 네. 아니 그게 어떻게 제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지금 1차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보면 짜면 이거잖아요. 아카데미 이제 극장의 철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이걸 의결했기 때문에 네.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를 고발해야 되는데 의회 자체를 고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의회의 대표격인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고 그거의 맞습니다. 의장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고발을 어쨌든 해야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의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여당에서는 두 의원 그걸 주도한 야당 의원 2명에 대해서 제명을 추진하겠다. 그것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인데. 네. 제명을 추진하겠다 하고 그거를 이제 10명이서 연설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당시에 제명의권을 추진을 하면서 네. 이 사건 자체가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어차피 아카데미 극장이 이제 이제 철거가 무너지고 됐으니까. 철거가 되고 네.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에서 굳이나 이거를 계속 문제 제기 삼아 봤자 얻을 게 없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 이후로 이제 유야무야 기각으로 넘어간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끄집어내서 제명을 시키겠다. 이것도 작년 한 네. 중순 하순에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근데 올해 갑자기 6월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징계가 의장당 선거 전에 모든 게 다 공교롭네요. 지금 윤리특위 네. 과정도 뭔가 의장당 선거와 네. 공교롭게 맞물려 있고. 의장 선거 직전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심영미 원내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네. 의원님 이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징계 추진한 거에 네. 대해서 모른다. 이게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게 의장 선거 전에 이렇게 제명 추진한다 그러고 하면은 저희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알아보고 전화 주신다고 하더라고. 한 5분 10분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김주현, 김혁성 의원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명에 동조한 듯한 발언을 하신 거네요. 심영미 아니 국민의원 의원님 대표도. 이거는 잘못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의장단 선거 전에 그럼 동료 의원을 제명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는 뭐 얘기하시다가 이재용 의장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이재용 의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의장님 이런 사안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얘기는 못 해주겠어. 여기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는 못 하겠어.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수상합니다. 그리고 심영미 원내대표님이 다시 전화했어요. 네. 이런 사건이 있다. 그리고 이재용 의장님도 회피를 하신다. 이거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나중에 이제 저녁엔 전화 와가지고 부의장도 안 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요? 네. 아니 뭘 저희는 선출을 다 얘기 좀 했는데.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 돼가지고 다음 날 오후 한 3시경쯤 됐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의원님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자. 네. 그리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의 건은 상정하지 않겠다. 그건 안 하겠다. 아니 저는 의원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 된다. 제명의 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죠. 네. 저희가 잘못하면 제명의 건을 상정할 수도 있죠. 그걸 갖다가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명의 건을 앞으로 벌어지는 제명의 건을 상정시키지 않겠다 하는 거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하자. 그리고 안 하셔도 된다. 이제 만났어요. 당시 이제 심영미 원내대표님, 나윤선 의원님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무로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원내 총무. 간사 같은 거죠. 이제 같이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상임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상임위 2개를 원한다. 부의장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 몇 분 계시냐? 10명이지 않냐? 3분은 어디 가셨냐? 제명을 할 거다. 당시는 제명 전이었습니다. 제명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린 11명인데 우리가 의장 나가면 안 됩니까? 아니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상이 되는 꼴이니까 제명을 제명시키면은 그럼 부의장이랑 상임위원회 2개는 다시 이제 저희 원내 회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아직 어느 상임위를 원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전화위복이 좀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부의장과 이제 2명의 상임위원장을 이제 하려 하는데 또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창희 의원님께 표를 몰아줘라. 몰아달라. 그렇게 해야 부의장과 상임위 2개 이게 협상이 되는 그런 거다. 식으로 얘기를 해결이 되는 했습니다. 거다. 네. 저희가 후보를 내지는 않겠다. 다만 표를 몰아달라는 거는 저희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거는 의원의 자율의 영역이다. 개개인의. 예, 비밀 투표고. 그 상식적으로 제가 초선 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도 분명히 이탈표가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자신해가지고 하지? 만약에 몰아준다 선 치다고 하더라도 24표 중에 예를 들어서 20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 되는 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제 내용대로 해서 끼워 맞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장 선거를 했어요. 의장 선거를 했는데 그 의장 선거를 하니까 이제 딱 14대 1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의장 선거를 하기 직전에 또 이제 조창희 의원님께서 이제 마이크 잡고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당 의원님들은 김지현, 김혁성 의원에 대한 제명의 건에 대한 사건의 전말들을 다 알고 있었고 이미 그때 다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네, 화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마이크를 잡고 뭔가 화학과 뭐 이런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의 같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원주시 의장 후보는 청렴하고 거짓 없는 후보여야만 합니다. 전반기 의자당 구성을 할 때 13명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후보, 또한 시의원 공천을 받고 고교 선배이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비수를 꼽는 이러한 배신자가 원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입후보했습니다. 이러한 후보가 자격이 있습니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뭐 배신의 정치를 하는 뭐 칼을 꽂는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이거를 뽑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네. 이재용 의장도 정견 발표할 때 좀 이제 화합이나 좀 이런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네. 너무 상대 비방하지 말아라 했는데 보란 듯이 약간 그렇게 약간 예. 그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약간 그런 식의 멘트를 하니까 야당에서 볼 때도 저분을 뽑으면 이게 화합이 될까 과연 의회가 오히려 더 분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화가 난 상황이었는데 예. 그 여당의 행동에 대해서 더 그런 걸 좀 가중시키는 발언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네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하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게 좀 이게 저희가 일련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건 좀 이상하다. 윤리특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동료 의원에 대해서 본인들은 맘대로 뭐 15일을 고무줄처럼 20일까지 늘리고 제명의 건도 막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찍어달라 그런다? 오히려 기권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나왔었으면. 근데 이런 정말 지극하게 상식적인 상황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 본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산된 행동들을 지금 한 의심된 정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은 윤리특위도 묘했고 시점 자체도 네네네. 징계도 좀 자문보다도 세게 때리고 마치 이제 의장단 선거에 참여를 못하게 하려는 듯이 거의 사실상 그리고 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바로 거죠? 전날에 네. 의장단 선거 전에 그 저희 민주당의 모 의원님이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의원이 되기 전에 운영했었던 사업체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조경업체인데 그 조경업체에 대해서 이제 와서 수의계약 전수조 조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콕 집어서. 네. 이거는 뭔가 목적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들여다보겠다. 네네네. 아니,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 받았어요. 그래? 의원이 되고 나서 제출을 받아. 한 번도 못 의원이 했어요. 되고 난 후에는. 예.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전수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것도 공분을 안 살래 안 살 그러니까 수가 뭐가 없는 털어보겠다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걸리는 네. 거 있나. 네.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향해서 뭔가 징계도 그렇고 뭐 제명도 하겠다 그러고 지금 뭐 이런 수의계약도 조사해보겠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보한테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당 네. 입장에서 진짜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네.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정말 양당이 사이가 좋을 때도 이게 몰아줄까 말까 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야당을 향한 압박을 펼치는 와중에 우리한테 달라 약간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기분이 주는 나쁘죠. 오히려 그쪽에 표를 주는 게 진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당론으로 표를 안 주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분열이 돼가지고 여당에서 이제 후보가 2명이 나와버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렇죠.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표가 어쨌든 좀 탈당파 쪽으로 좀 향할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상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듣기에는. 맞습니다. 조용기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를 딱 보시면 조용기 의장은 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저는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의원님들과의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네. 사실 그 연단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더 깊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14대 10으로 뭐 깔끔하게 그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날 이제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김학배 의원님 그러니까는 네. 이제 김학배 의원님께서 그 행정복지위원회로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원래 문화도시위원회였는데 전반기에는 예. 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회로 처음에는 이제 배정이 됐어요.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와 그다음에 문화도시위원회를 우리가 후보를 내겠다. 상임위원장. 네,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를 소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김학배 의원님께서 한국외식업지부 이제 강원도 전체 지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식당도 운영하시잖아요. 예. 근데 식당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한국외식업
그 중앙회는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아요. 보조금을 받는 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군요. 네, 보건소 관련해서 되면은 이제 중간에 계속 정회하고 나가시라 그러고 또 회의 속개하고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의 끝나면 나가셨다 들어와가지고 또 정회 때리고 와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외식업계는 어쨌든 보건소 쪽하고 연관이 있는데 보건소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김학배원이 여기 들어갈 경우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로 배정하는 게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네,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위원장 후보님께서도 그러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차피 다른 상임위 가면 되는데 문화도시위원회든 뭐 산업경제위원회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저희가 국민의힘에다가 바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은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국에다 냈어요. 적절하지 않다. 의회 사무국에.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원영대 의원님이 이제 막내 의원님이셨었고 국민의힘에 산업경제위원회인데 이렇게 바꿔달라 해가지고 의견을 제안을 드렸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김학배 의원을 산업경제위원장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속셈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바꿔달라고 사무국에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다르게 해석을 했군요. 이게 그러니까 산경위원장을 김학배 의원 주려고 이게 일부러 뭐 복선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면 문화도시위원회로 보내십시오. 네. 그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네. 또. 아니면은 그리고 원영대 의원님이 막내 의원님이셔서 그래서 그렇게 바꿨었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앞뒤 상황 안 알아보고 한 거는 맞지만 바꿔달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음 날 이제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이 강행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는 참석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차라리 그럼 회기를 늘려가지고 7월에 했으면 좋겠다. 선거를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를. 네. 그래서 7월 8일에 열린 게 사실 본회의 그 신고를 하려면은 5일 전에 해서 또 연설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7월 8일에 열렸습니다. 근데 7월 8일에 열리는데 당시에 이제 7월 8일에 하려고 하니까 밀려달라는 거예요. 7월 15일로. 뭐 7월 기간을 20일로. 더. 네. 왜죠?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사무국에서는 제주도 연수를 잡으셨다 그러더라고요. 10명의 의원님들께서. 국민의힘 10명이? 예. 갑자기요? 이 타이밍에? 네. 왜 갑자기 제주도 연수를 왜 이 타이밍에 떠나요? 지금 의장단이랑 이 상임위원장 선거 두고 갈등이나 뭐 원구성 협상이 치열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아니 사무국에 알아봤습니다. 네. 이 제주도 연수를 언제 잡았냐? 그 국민의힘에서의 주장은 5월부터 잡혀 있었다. 원래 잡혀 있었다. 5월부터 10명에서 가기로 잡혀 있었다. 그 조용기 의장 당선자랑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랑도 맑은 정치 보수연합에 물어보니까 원래 잡혀 있었냐? 그런 적이 없다. 들은 바 없다. 네. 같은 당이었는데 5월에 잡혔으면은 5월에 세 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당시 보니까 6월 26일 오후 3시 21분 이때 심영미 원내대표님이 의회 사무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7월 8일부터 제주도로 가겠다. 연수 일정을 잡아라. 6월 26일이라고 하셨나요? 6월 26일? 6월 26일? 예. 5월이 아니네요? 어쨌든 6월 말이네요. 거의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저희가 이 본회의 날짜를 7월 8일로 해가지고 사무국에 통보한 시간이 그 전이에요. 12시쯤입니다. 그러면은 타이밍상 이거는 뭐 다 알고 제주도 이거는 연수를 알고 잡은 거네. 그 날짜에 제주도 연수를 잡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갑자기 제주도 연수를 미루고 잡아버리는. 보이콧하고 미루고 보이콧할 속셈이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연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죠. 어쨌든 뭐 제주도 연수를 핑계로 이게 원구성을 계속 늦추려는 그런 의도가 어쨌든 엿보이네요. 이것만 중간에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강행하겠다. 그대로 회의 열겠다. 네. 조용기 의장 당선인이랑도 이 강행해줘야 된다. 타이밍 자체가 워낙 이상하니까 제주도 연수에. 저희가 제주도 연수 그거 보내주자고 본회의를 미루고 상임위원장 이거를 선거를 미루고 이런 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제주도 연수는 무슨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뭐 연수인 거예요? 아직도 저는 이해할 수가 아직도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 뭐 상임위원장 후보하는 게 어떻게 할지가 지금 첨예한 사안이었는데 이걸 두고 떠나다는 게 좀 이해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죠. 하여간 그랬군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보수의 한 인사가 뭐 보수의 그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이제 보수의 한 인사도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원내대표니까 전화해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은 신의를 지켜라. 이러면서 신의를 지켜라. 네, 신의를 지켜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우재 씨랑 얘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얘기를 딱 하신 거군요, 말씀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는 저희 편이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네. 이거는 아니지 기자회견도 해가지고. 하셨습니다. 네. 당시 기자회견도 하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각 언론사들 이런 데서 따라 쓰진 않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인사는 국민의힘은 아닌 인사이신 거죠? 예. 보수연합 쪽 인사를 보수연합 말씀하신 쪽. 거죠? 네. 확실히 보수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이제 어쨌든 김학배 의원님을 중간에 얘기가 돌았지만 김학배 의원님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의가 미뤄졌죠. 그 미뤄지고 나서 중간에 또 원내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맑은 정치 보수연합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서 교섭단체로 등록이 됐죠. 이제 조용석 의원님이 대표 의원님이 됐어요. 원내대표가 되신 거죠. 3명 이상이면 이제 대표 원내대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용석 대표님과 심영미 대표님과 저와 원내대표끼리 만난 거군요. 3명이서 이제 만나서 또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당시에는 김학배 의원님은 상경회를 원했었고 그럼 저희는 알아서 해라. 문도위로 가시든지 상경회로 가시든지 모르겠다. 이해충돌만 하지 말아라. 행복이로 가서. 행복에 와가지고 이해충돌만 하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이제 심영미 의원님 그럼 문도위 가세요.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용석 원내대표님도 난감하죠. 문도위가 아니고 상경회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김학배 의원 본인이 예. 그 정도도 배려를 못 하나. 그러니까 상경위원장 할까봐 국민의힘은 그게 이제 두려워서 가지 말라. 문도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김학배 의원은 상경을 원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에는 상경위로 갔죠. 왜냐면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원한다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원하시는 거 다 이제 배정받고 한 자리 양보를 못 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양보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투표가 갔죠. 투표를 이제 표결을 가는데 밖에서 이제 보이콧을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보이콧하고 이제 피켓 시위를 했잖아요. 저희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이제 본회의 거부를 했습니다.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제 상임위원장 선거를 딱 시작하는데 이제 문정한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14표 딱 해서 당선. 제적수가 14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14명에서 그 과반 이상이 나오면 당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10분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원의 과반이면은 이제 의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김학배 의원님이 올라갔습니다. 상경위원장하고. 2표가 모자랐어요. 2표가 모자랐다는 말씀은 12표. 14명 중에 이제 12표가 나왔다. 12표 당선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그 산업경제위원장을 그 국민의힘에서 김학배 의원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의원님 아니면 박한근 의원님이라든지 예를 들어 다른 의원님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분이 당선인 거예요. 12표가 나왔으니까 12표 동수면은 선수와 연장자. 그렇게 되네요. 그럼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안 하고 만약 산업경제위원장으로 본인들의 후보를 내세웠으면은 그거는 몰랐었던 거죠. 12대 12가 나오니까 적어도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은 12대 12가 나오거나 12대 10대 기권 2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지만 최소한 가능성은 있었던 거네요. 가능성은 있었죠. 근데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그런 가능성마저도 닫아버린 꼴이 돼버렸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내막이 있네요. 이 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 요새 그 돌풍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아주 화제죠. 저는 보진 못했지만 뭐 쇼츠나 이런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명대사가 하나가 나와요. 어떤 거죠? 정치는 그 산수가 아니다. 정치는 수학이다. 수학이다. 그 안에 미지수를 사람들이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미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산수로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의석수로만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 그냥 보이콧하고 본인들이 있었던 가능성마저도 좀 걷어차버리는 꼴이 돼버렸다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히려 의장단 자리를 가장 신경 쓴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처음부터 무슨 윤리특위를 연다든지 야당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한다든지 뭐 이런 수의계약을 야당원을 상대로 뭔가 압박을 하면서 계속 의장단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행동들을 하고 표를 몰아달라 뭐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먼저 좀 거래를 제안하는 듯한 얘기도 했었고 예. 국민의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뭐 자기들 표현대로라면은 그러니까 누가 야합을 시도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본인들도 못지않게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그런 물밑에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이 다 벌어지고 나니까 본인들은 그게 막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자기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당을 두고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웃기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맑은 정치는 오히려 맑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지역구가 네. 이제 김학배 의원님이랑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구시죠. 같은 지역구니까 네. 당시 이제 제가 지역구에 어떤 회의나 바빠서도 그렇지만 못 갔어요. 이제 김학배 의원님이랑 계속 마주치면은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사실 이런 시기에서는 둘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희 둘이 뭔가 작전을 짠다. 저 의장 선거 앞두고 네. 뭔가 회의한다. 약간 이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 웬만하면은 많이 피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맑은 정치는 정말 맑은 정치를 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네. 얘기를 쭉 듣고 마음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의원도 계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보수연합 쪽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제주도 연수도 잡았고 뭐 보이콧을 계속 하셨었고. 그 제주도 연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취소한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취소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예. 이게 본인들도 좀 부담이 됐나 보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간단하게. 부담이 됐겠죠. 이게 만약에 그냥 보이콧도 아니고 제주도 연수를 간 과정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이거는 의회에 지금도 밖에서 보이콧을 한 것 자체가 본인들의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내팽개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경위원장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더더욱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예.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 연수 때문에 뭐 원구성을 못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명분이 안 서죠. 그렇죠. 이거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첫날 피켓 막 시위를 하고 다음 날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본인들이 이제 보이콧하고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어디 상임위에 배정된 어떤 모 의원이 이렇게 윤리특위나 그 운영위원회 위원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조율을 못한 거예요. 보이콧을 하니까 계속 보이콧을 여당에서는.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다음 날은 마지막 날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과정상 마지막 날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틀째를 넘어가려고 하면 위원들을 다 선출을 해놔야 돼요. 위원이 있어야 위원장을 뽑으니까. 네. 근데 보이콧을 해버리시니까 그래서 넣었죠. 저희 맑은 정치 보수연합과 그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그 윤리특위위원회 위원과 그다음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선출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당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어쨌든 위원장 선출 일정이 있으니까 위원을 야당 주도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거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 운영위원장을 선출을 했고 운영위원장 후보도 역시나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후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후보가 나오려면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또 나와야 되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9명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운영위원장 그렇게 넘어간 거. 그러면은 요게 정리해 보면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 국민의힘 뭐 4분 일어나고 탈당 나서 뭐 의장 선거는 뭐 그렇게 이제 맑은 정치 보수 연합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된 거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나머지 뭐 지금 보면은 뭐 의장, 부의장, 뭐 행정복지위원장, 뭐 산업경제위원장, 문화도시위원장, 뭐 의회 운영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전부 야당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뭐 국민의힘이 지금 뭐 소수당이 됐다고는 하지만 야당이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게 맞냐, 이거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여소야대 구도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이번 주에 원주 투데이 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은 애초에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보이콧을 하면서 후보 자체를 안 내놓다 보니까 뭐 뽑고 싶어도 뽑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은. 예. 뭐 어떤 일말의
그 기능을 못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네. 국민의힘이 만약에 후보라도 냈으면은 예. 좀 얘기가 명분이 달라질 수도 생기는 있고, 거죠. 명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후보를 냈는데 국민의힘이 낙선이 됐다. 그러면은 뭐 지금 하는 얘기가 뒷받침이 그렇죠. 되죠. 뭐 야당들끼리 오히려 협의해가지고 야합을 했다라든지 이런 그렇게 한 거 것들이, 아니냐. 뭐 예.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명분이 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후보들 본인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보이콧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럴 얘기를 할 지금 처지도 못 되는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이 말씀드렸듯이 됐네요. 산업경제위원장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표로 봤을 때는 그런 원구성 과정의 좀 맥락을 설명해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패싱당했다 이제 언론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 약간 좀 빈손이었다. 패싱을 빈손을 좀 자처를 하고 어, 계시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국힘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럼 정확히 보면은 여전히 그냥 계속 보이콧하겠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인정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얼마 거예요?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 이거를 뭐 상임위원장을 다시 한번 조율하자. 다시 조율을 한다고 하면은 그 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지금 선출 결과는 다시 없고 네. 원구성을 다시 하자 뭐 요 입장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원구성을 뭐 어떻게 해주면은? 전 이게 반대로 의문이 드는 게 의장단의 욕심 때문에 결국 민주당과 맑은 정치 보수연합이 너네가 다 해먹었지 않냐. 의장 차지하려고 너희들의 욕심 야합했다. 때문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야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국민의힘의 하시잖아요. 주장이죠. 네. 그 시민들의 안위를 내팽개친 채 너희들의 위원장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이 나지 않았냐라고 하시지만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네요. 의장 욕심이 있고 위원장 욕심이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주변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본인들은 욕심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거에 욕심 없고 다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도 아니고 이런 거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는 게 결국 또 결론으로 돌아서면 우리 위원장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를 들을수록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라는 거는 의장단 선거를 두고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충분히 이랍니다. 뭐 전국 각지에서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뭐 잡음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치 자기들은 안 그렇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좀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맑은 정치 보수 연합이 물밑에서 하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의힘과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는 욕심이었고 그런 물밑 협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고 우리는 깨끗한데 저기들은 정말 나쁜 어떤 거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시민들이 볼 때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호소력,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사실 이 내용을 저희도 언론 보도를 내고 싶어서 아니면은 대응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었다면 제가 먼저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의원님들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굳이 이건 대응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본인들이 자멸의 길을 선택한 건데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언론 보도용 배포 자료나 이제 그 기자회견문 이런 것들도 다 작성은 해놓은 상태예요. 아 원래 대응을 하시려고? 대응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만들어놨는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의원님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그럴 때가 오면은 아마 이 지금 현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이콧을 하고 한다. 그런 명분들을 다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언론 보도에 안 됐던 내용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오늘 또 처음 듣는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결국에 상정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인은 받아놓고 이거를 상정시키려 하다가 이제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미리 걸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거는 불발되기도 했었고. 네. 이런 내막들이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아니 뭐 국민의힘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나가지고 탈당해가지고 그냥 야당과 손잡고 의장단이랑 이렇게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싹쓸이를 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이 어쨌든 보이콧하는 과정 그리고 의장단이 굉장히 또 욕심을 내면서 물밑 협상을 시도했던 정황들 이런 것까지 좀 다 좀 속속들이 좀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련의 과정은 또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근데 여담이지만은 이 시민들은 이런 점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 자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싸울까 싶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뭐 원주시의회도 그렇지만 지금 뭐 강원도도 다른 지역 보면은 뭐 의장 자리 때문에 뭐 삭발도 하고 뭐 당에서 제명도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의원으로 또 겪고 계시니까 이게 막강한가 봐요, 근데 자리가. 근데 시청이나 군청에서는 군수 아니면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으면 의회에는 의장이 있잖아요. 가장 이제 대빵이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의장님이 예산심의 안 해 이러면 망치 들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고 의사 일정을 다 의사 일정을 좌우할 다 수가 좌우할 수 있으니까. 있고 좌지우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장도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국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전반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좀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은 거군요. 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개인실을 쓴다 이런 베네핏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권력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있네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여의도 국회를 보더라도 뭐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위원장에 따라서 정말 막강한 또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부위원장은 뭐 저도 부위원장을 또 하지만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네. 부위원장은 이제 사인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인하고. 그 차이가 근데 위원장이 되면 또 확 달라지는 권력을 또 체감할 수가 있는 거. 이거 하다 못해 저번에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뭐 상임위원장이 원주시의회에서 뭐 방청 거부를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하다 못해 그런 권한까지 있으니까. 맞습니다. 위원장이랑 권한이 또 막강하다는 걸 또 새삼 실감하고. 발언권도 안 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일들이 참 있었네요. 또 전반기에 새삼 실감이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참 이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두고 갈등이 좀 벌어지는 것 같고 이번에 원주시의회에서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또 초유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야당이 지금은 이제 다 가져가서 전국을 좀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시의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전반기 시의회는 뭐 저희도 거수기라는 비판을 참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여당 주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원강수 시정에 대해서 대단히 좀 협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고 이제 후반기는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좀 민주당의 의정 활동 방향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어쩌다가 일단 저희가 일당이 되긴 했는데 오히려 더 낮은 자세에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 원내대표로서의 어떻게 보면 목표는 지금 우리의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재선 3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최대한 욕을 덜 먹으면서 이제 무난하게 2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후원에도 그렇고 의원님들끼리의 단합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방향성을 그런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제 거대 야당이라 그래서 이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낮은 자세에서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더 오해받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냉정히 말해서 민주당의 능력으로 다수당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부지리로 여당의 분열 덕분에 다수당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뭔가 이렇게 도취를 한다든지 뭐 기고만장해지면 안 된다. 약간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후반기 좀 의정에 임하면서 어쨌든 뭐 원론적이긴 하지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재선 3선에 대한 길을 여는 것에 좀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전보다도 더 잘한 부분은 더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더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의정 활동을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2년도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정말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디테일하게 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궁금하긴 합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기대하시는 분들은 시민들 중에서 특히 원광수 시정에 좀 비판적인 분들은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까 어쨌든 그만큼 또 힘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앞으로 더 얼마나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설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제 뭐 9월에 2차 추경안 심사가 있을 거고 또 연말이 되면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게 이제 하나의 좀 척도나 관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뭐 더 촘촘한 견제나 감시에 나서겠다. 좀 이런 의지를 주문하시나요? 좀 갖고 계시나요? 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야당에서. 저희는 분위기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힘에는 그 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갑자기 쟤네들이 야당이 됐다 그래가지고 막 그 권력을 휘두르고 더 세게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좋은 모습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재선 3선을 하려고 할 때도 저분들을 찍어주겠습니까? 네. 저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네? 이런 모습이 보여주기가 싫어서 아무래도 더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의원님 이 원내대표로서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약간 자중하고 뭔가 이렇게 무난하게 좀 욕을 덜 먹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약간 뭔가 이럴수록 더 소극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정에 협조적으로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반론을 하실까요? 일부는 협조를 할 겁니다. 네. 할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보다 더 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막 뭐라 했던 상황에서 여기서 더 한 발 더 넘어서 더 세게 한다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견제를 해내야 되는 거를 눈 감아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의 강도가 뭐 한 5 정도 됐는데 한 7, 8로 높아진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후반기 민주당의 이제 의정 방향성이. 네. 정말 그냥 원론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정말 상식적으로 이제 시정부가 하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칭찬해 줄만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나중에 여당이 됐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치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너무 폭거나 폭정을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좀 뭐라 그러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딜레마가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기대감이 있고 더 야당을 견제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우리 여의도 국회도 그렇지만 너무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거대 야당 다수당의 폭거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좀 우려되신 지점도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만 여기서 다른 거죠. 저희가 정말 지극히도 상식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했었던 이러한 지적 사항들이 사실상 전반기에서는 다 유야무야 거대 여당의 논리로 통과가 됐는데 저희는 통과를 못 시키죠. 그거까지는 들어가죠. 그 정도는 막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이걸로. 사실 이게 또 지방선거가 또 어쨌든 아까 2년도 안 남았다고 하셨지만은 네. 그거를 또 염두에 둔 행보를 또 야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여야가 마찬가지로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반기 의정에도 아마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저는 뭐 요 얘기도 한번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전반기 때 원광수 시정에 또 절차적인 어떤 행정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아카데미 극장도 그렇고 법정 문화도시, 로드 FC 의원님도 문도위에서 그걸 많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좀 욕심 같아서는 제 욕심 같아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규명을 하고 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또 의회의 또 권한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조사 같은 권한이 또 있잖아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듯이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의회 견제 감시 기능을 그런 거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기는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거는 미리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렇죠. 시민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또 하지만 원내 뭐 전략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기처럼 그렇게 쉽게 의안이 통과되고 뭔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정도. 이제 무기력한 민주당 2년이었다고 하면은 그 2년 동안은 그래 상식적으로 이제 시정을 이끌 수 있는 민주당 2년이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얻게 된 민주당의 이제 후반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할지에 대해서.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특히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교섭 단체가 지금 3개예요. 그러니까 3당 체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주시의회가 지금 언론 보도에서 사상 처음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다당제라서 참 각 당의 이 전략 전술도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러니까 의안이 통과되려면 과반 정당이 없으니까 지금 어쨌든 끼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 당을.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협치의 전략이랄까요? 방안?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뭐 맑은 정치 보수 연합과의 협력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맑은 정치 보수연합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랑도 좀 협치를 하고 가야 되는 지금 좀 냉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상처도 아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맑은 정치 보수연합이 어쨌든 지금 3석이지만은 네. 굉장한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이잖아요. 네네네. 여기 어쨌든 많은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그게 계속 궁금합니다. 지금은 협력 관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의장단 선거나 상임위원장 선거 네.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후반기 예정 내내? 저희가 이제 전반기 때도 그렇고 후반기 때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상식적인 의견을 냈을 때 그러면 상식적이라고 하면은 동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광수 시정에서 물론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지만 그 부분에 동조해 주시는 국민의힘이나 맑은 정치 그 모 의원님들께서도 동조를 해주시지만 당론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 2년은 당론보다는 아무래도 시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지 않을까. 그분들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조윤기 기자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더라도 전반기에는 이게 너무 이제 당론으로 뭔가 되는 느낌이 있었고 절차적인 문제들 행정상에 벌어졌음에도 그런 게 그냥 좀 통과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걸 저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후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당의 어떤 당론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독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의원 개개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좀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좀 양상들이 연출될 것 같다. 이게 당에 따라서 뭔가 이합집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원 개개인별의 판단이 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연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쨌든 저희도 궁금합니다. 다당제를 보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이 원주시의회 역사상 이게 어떻게 좀 협치가 이루어질지 후반기에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이제 민주당 내에서 막내에 가까운 지금 기수이시지만은 원내대표라는 또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국이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스럽다면 혼란스럽고 또 정계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좀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후반기에 원내대표로서의 좀 목표, 뭐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당으로서의 목표도 있고 아까 당으로의 목표는 또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학원인 4학기인데 그만 다녀야 되나? 진짜 개인적인 얘기를 정말 너무 개인적인데 대학원도 다니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바쁘시겠어요 진짜. 근데 로타리 회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로 봤습니다. 로타리 협 회장 되셨죠.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몇 개는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음번 어차피 선거를 준비하고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의정 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24명의 의원님들이 있으면은 24명의 의원님들과 이렇게 적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랑도 물론 회의에서 치열하게 얘기를 하고 뭐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지언정 나가서는 그래도 뭐 의원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오히려 제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지역구 주민들한테 들어봐도. 제가 보는 의원님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회 안에서는 굉장히 야당 저격수로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여당과의 관계도 좀 원만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유도 그게 그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감정적인 대립은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이렇게 이 조직 내에서 우리도 24명의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다 개개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사실 근데 원주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해요. 정말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렇죠. 신경 쓰시는 네.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 꽂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시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정 활동을 펼치시거든요. 이분들이 참 다음번에도 다다음번에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사실 어떤 당로에 따라 정해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었던 의원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네. 후반기에는 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저도 기대감이 드네요. 바람이 좀 드네요. 그런 네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후반기에는 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네. 원내대표로서 또 일조를 하시겠다, 기여를 하시겠다 이런 좀 네네. 목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반기 원주시의회 다당제 구도 속에서 협치의 가치가 좀 빛나는 의정활동이 좀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요. 민주당도 다수당으로서 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좀 마지막으로 또 다시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과의 인터뷰는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후반기에 또 이슈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슈 있으면 또 한번 모시고 네. 인터뷰 진행을 좀 해보고요.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토지 읽으셨나요? 사실 원주를 대표하는 박경리 작가의 책이지만 솔직히 제 주변에는 이제 읽어본 분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왜 그럴까요? 원주를 대표하는 작품인데 불구하고 약간 원주의 총균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국인 씨와 우리는 왜 토지를 읽지 않을까 못할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원주 읽기 시간 준비돼 있고요. 또 소통의 시간도 저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하는 척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받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역시 관련 사항 안내해 놓을게요.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26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주였습니다.